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아파트의 세 가지 조건, 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조건이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요.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누구나 하락이라고 하락장이라고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락이라고 인식한 게 아마도 21년 가을, 그러니까 10월 달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그때부터 누구나 하락이 시작됐구나, 그리고 하락의 깊이가 정말 무섭게 시작됐구나, 이거를 인식을 했고요. 이 하락의 깊이는 아마도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2년 한 연말까지 지속돼서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이때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이긴 하는데요, 그 우위가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저가가 계속 연일해서 갱신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가 14억에 팔리고, 그 다음에 13억, 12억,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신저가가 흘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의 깊이는 21년 10월부터 작년 말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하락의 깊이가 현재 23년 3월 달인 지금까지도 계속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하락의 깊이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는 게, 본격적으로 매물이 좀 하락장이긴 하지만 최근에 좀 매물이 많이 소진됐는데요. 그 소진된 매물은 보면 시세대로 나온 매물은 팔리지 않고요, 급매 또는 극급매로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 위주로 소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게 23년 1월달 1.3 대책 이후에 좀 규제 완화가 되고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난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급매가 소진되자 매도자들은 가격을 조금씩 소폭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저가를 우리가 내주지 않겠다, 기존의 신저가를 지키겠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가격을 살짝 올려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올려놓은 금액대에는 매수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또 급한 분들은 또 가격을 또 급매로 내놓으면 그 급매로 나온 매물은 또 여지없이 팔린다는 거죠. 즉 약간의 상승과 또 약간의 하락, 이게 반복되는 시장이 지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락의 깊이 21년 가을부터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뚝뚝뚝 누가 보더라도 떨어지는 시장은 아니고요. 소폭 상승과 소폭 하락이 반복하면서 이 하락의 장이 한동안 꽤 길게 횡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짧게 보는 분들은 이 하락의 길이가 한 1, 2년은 갈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즉 하락의 길이는 향후 한 3에서 5년 정도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락의 깊이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 이게 그렇다고 바로 V자 반등하거나 U자 반등은 어렵다. 한동안 빠지고 L자 반등으로 횡보하다가 천천히 U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향후 3에서 5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게 대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락의 깊이와 하락의 길이를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떤 모양새냐면 줄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랑 같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우위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우위는 아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입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더 이상 깊이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깊이 중에서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느냐, 그 기준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신축급 아파트일 것. 그러니까 신축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신축인가 비싸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락장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면 사람들의 눈높이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집값이 계속 내려오니까 비례해서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참 상승장에 고점을 향해 달려갔던 한 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는요, 신축 아파트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무주택자분들은 특히나 강북에 오래된 아파트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강북에 오래된 아파트 얘기하잖아요. 그럼 야, 그걸 왜 사?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집을 사실 때도요, 눈높이를 살짝 올려서 사시는 게 맞고, 반대로 상승장일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따라가기도 벅차기 때문에 이때는 눈높이를 내려서 집을 사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는 눈높이를 높여서 신축 아파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대단지 아파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단지는 한 2,000에서 한 3,000 세대 정도 되는 매머드급 대단지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아파트들은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고요. 이 지역에서는 대장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아파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단지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 소유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하락장일 때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급매로 물건을 내놓게 되는데, 아무리 거래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런 대단지, 인기 있는 선호도 아파트는 싸게 내놓으면 팔립니다. 그러면 이런 급매 거래가 몇 건만 성사가 되면 나머지 수천 세대의 가격이 흘러내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요, 일시적으로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은 지금 매수자 우위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휘두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신저가를 계속 갱신해서 더 싸게 가격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신축급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는 사람들의 관심도 많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금매가 꼭 나온다. 그럼 그 금매는 거래가 된다. 그러면 가격을 흘러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으로, 회복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두 건만 거래가 돼도요, 높은 가격이 돼도 나머지 수천 세대의 가격이 또 반대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는 대단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납폭과대가 큰 아파트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락장일 때는요, 이유 없이 가격이 다 빠집니다. 빠지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빠진 거, 이거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아파트, 특히나 서울 또는 핵심 수도권의 아파트는 가격의 탄력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장일 때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이유 없이 가격이 내려가는데요, 이게 회복장으로 전환이 되면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가격이 올라가려는 탄력이 존재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고점 대비 많이 빠진 아파트, 납폭과대가 큰 아파트를 사게 되면 언젠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회복장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회복하려는 탄력이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 어떻게 보면 요 빠진 만큼이 안전마진으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가치,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폭과대가 큰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막상 사러 갔는데 경제적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럼 구축 아파트, 연식이 좀 된 아파트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안 빠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구축 아파트가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빠졌네? 그러니까 물론 상승장일 때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덜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장일 때도 덜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헌아파트는 이게 하방 경직성, 가격에 대한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이 지속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눈높이는 올라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만 거래되지 구축 아파트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거래 시세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가격이 덜 빠졌구나. 그런데요, 가격이 덜 빠진 게 아니라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요점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 또는 핵심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냐? 신축급이면서 대단지이면서 납폭과대가 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엔드가 되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축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서울은 한 10년 이내,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진 아파트들, 신축급 아파트,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내, 비교적 연식이 더 짧은 아파트를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좋고요. 대단지 아까 제가 2,000에서 3,000 세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단지는 여러분들 쫓기는 하나의 단지가 3,000 세대, 2,000 세대 이건 너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하나의 단지가 1,000 세대만 넘어도 대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2,000 세대, 3,000 세대 그 대단지는 뭐냐면 주변에 가격이 비슷하면서 조건이 비슷한 단지의 그 블록, 문금 자체, 그게 한 3,000 세대 정도만 되면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지가 2,000 세대, 3,000 세대면 너무 좋지만 더 좋지만 그 주변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의 문금, 블럭이 2,000에서 3,000 세대 정도 돼도 좋다. 이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납폭과대인데요. 납폭과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정고점 대비 20에서 한 25%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 같은 경우는 핵심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에서 한 30%까지 정고점에서 빠진 것들, 그 아파트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신축이면서 대단지 그리고 납폭과대가 큰 아파트 지금 사시면 또 사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아파트들 위주로 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다음번 회복장으로 전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투자에 후회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